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 받을 때마다 3.3%씩 떼인 거 기억하시죠? 그거 그냥 어쩔 수 없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그 돈 5월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도 프리랜서 첫 해에는 이걸 몰라서 환급받을 수 있던 돈을 그냥 날렸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아까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는 그 돈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환급이 생기는지부터 이해하고 가야 해요. 프리랜서가 받는 돈에서 떼이는 3.3%, 이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니에요. 일단 이만큼 떼어놓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일종의 보증금 같은 개념입니다. 진짜 내야 할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때 계산돼요. 1년 동안 번 돈에서 일하는 데 쓴 경비와 각종 공제를 빼면 그게 진짜 내 소득이에요. 그 진짜 소득에 매겨진 세금이 미리 떼인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그게 바로 환급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2천만 원을 벌었고 3.3%로 66만 원을 미리 뗐다고 해봐요. 그런데 경비와 공제를 다 반영해서 계산한 진짜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나머지 46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특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일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적게 버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첫째,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어도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그냥 사라져요. 환급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신고한 사람만 받는 신청제거든요. 둘째, 만약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적인 무신고는 본래 세금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줄였다면 40%까지요. 거기에 신고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입니다. 즉, 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환급이든 납부든 일단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환급액을 키우는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열쇠는 경비입니다. 경비는 쉽게 말해 일을 하기 위해 쓴 돈이에요. 이 돈은 내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챙길 수 있는 경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영상 장비나 노트북, 카메라 같은 작업 도구 구입비, 매달 꼬박꼬박 내는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작업실 월세 또는 카페에서 일했다면 그 비용의 일부도요. 미팅이나 취재를 위해 이동했다면 그 교통비, 일과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샀다면 그것도 모두 경비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경비가 아니에요. 생활비나 사적인 쇼핑까지 경비로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돈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빙이에요.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로 내가 이 돈을 썼다는 기록을 꼭 남기세요. 증빙 없이 말로만 이만큼 썼다고 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수증을 하나도 안 챙겼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경비율이에요. 국가가 업종별로 이 업종은 보통 수입의 이 정도를 경비로 쓴다고 미리 정해둔 비율이 있어요. 영수증을 일일이 다 갖추지 않아도 정해진 비율만큼은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이런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불러요. 경비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특히 단순경비율은 인정해주는 비율이 꽤 높아서 영수증이 없어도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땐 임차료나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내 업종 코드와 경비율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인데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오히려 장부를 안 썼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흔히 무기장 가산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늘기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라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을 잘 모았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하고 못 모았다면 경비율로 신고하고 이 둘 중에서 나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비로 소득을 줄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공제예요. 공제는 경비와는 또 다른 세금을 깎아주는 장치입니다. 먼저 인적공제. 나 자신은 기본으로 공제되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추가로 공제받아요. 그리고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인데 납입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한 저축이 되는 건 덤이고요. 또 연금저축이나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고할 때 직접 챙겨서 넣어야 반영됩니다. 빠뜨리면 그만큼 그대로 손해예요. 경비가 쓴 돈을 빼주는 거라면 공제는 내 상황을 반영해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겨야 환급액이 제대로 커집니다. 그럼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은 국세청 홈택스예요. 수입 구조가 단순한 분들은 모두 차음 신고라고 해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둔 내용을 확인만 하면 끝나기도 합니다. 경비나 공제를 직접 더 챙기고 싶다면 일반 신고로 들어가면 되고요.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홈택스 안에 신고 안내 자료와 도움 영상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거나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그런 서비스는 수수료가 있으니 환급액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로 직접 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보통 5월 31일까지예요. 다만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니 신고 전에 정확한 마감일을 홈택스에서 한번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마감이 지나면 환급 기회도 절세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3.3%는 미리 떼인 돈이고 5월 신고로 정산해서 돌려받는 겁니다. 경비를 꼼꼼히 챙기고 경비율 제도를 활용하고 공제까지 더하면 환급액은 분명히 커져요. 세금은 어렵다고 미루면 손해, 알고 챙기면 그대로 내 돈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5월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저장해두고 주변에 프리랜서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보험과 세금은 아는 만큼 버는 거니까요.